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건강 이슈의 한의사 최주리입니다. 실은 오늘 제가 몸신이라는 건강 프로를 녹화하고 들어왔는데요. 건강 이슈를 같이 찍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어요. 주제는 위암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과 그거와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논문을 보면 한국인의 위암은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요. 이제까지 알려진 바 위질환에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제균이 아주 중요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그람 음성, 미세 호기성 세균으로 활동성 만성 위염, 위축성 위염, 소화성 궤양, 장상피 화생, 위암, 악성 림포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암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된 사람이 2.9%이고 감염되지 않은 군에서는 0%라고 합니다. 이렇게 헬리코박터균은 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간접적으로는 암모니아를 만들어내서 위장 내의 pH를 올리고 직접적으로는 독성으로 작용합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요소와 친화력이 높고 요소를 암모니아와 CO로 분해하는 유레이스를 생산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유레이스가 분해하는 암모니아가 증가하면 pH도 같이 증가하게 되겠죠. 또한 헬리코박터균은 상피세포와 점액층을 교란시키고 점막층을 손상시켜서 히스타민을 분비하도록 촉진시킵니다. pH가 감소하고 히스타민이 분비가 증가하면서 위 내 HCl의 과분비가 계속되기 때문에 위의 샘조직에 이형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되면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이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제균 치료는 항생제와 PPI를 1주에서 2주 사용하면 85%의 제균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균 치료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요. 이 논문의 그림을 보면 위 이형성증에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후에 종양의 형태와 증식의 특성이 변화하게 됩니다. 좌측 그림에서 AB는 헬리코박터 양성이고요. CD는 음성입니다. AB에서 점막 아래 세포 이형성이 두꺼워진 모습이 보이고요. CD에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음성인 경우에 이형성증의 범위가 국한되게 되고요. 우측 그림에서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은 정상 샘의 증식 영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 후에는 정상적이거나 낮은 정도로 변형된 비전형 상피로 덮이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겉이 정상세포처럼 되어서 내시경이나 조직학적으로 위의 이형성증 진단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만약 위종양이 있는데 적절한 진단 없이 항생제 사용을 해버리면 겉이 정상세포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시경상 실제 양성 종양을 진단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균이 보이더라도 항생제 사용 전에 초기 진단이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제균 치료에 앞서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위암 발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균이 있냐 없냐가 아니고 염증이 있냐 없냐이기 때문이죠. 카놀라유의 카놀롤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인데요. 이것을 복용했을 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존재하는 모델에서 위선암의 발생률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즉 헬리코박터균이 위궤양을 만드는 강력한 인자이긴 하지만 이게 암으로 발전하려면 염증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제균 치료와 더불어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작용이 있는 천연 물질들을 제안합니다. 논문을 찾아보니 그 중에서는 인삼과 메스틱이 있더라고요. 이 메스틱에 대해서는 항산화, 항염증 작용, 지질 강화 작용, 항균 작용, 그리고 항암 작용까지 아주 많은 효능 효과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메스틱을 복용한 사람들의 이제 후기를 찾아보면 생각보다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위에 염증이 없거나 그리고 위 내의 상태가 위산 가다가 아니고 저산증이거나 위 운동성이 떨어진 소화불량 환자에 있어서는 효과가 없거나 또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한약 처방 중에서 사망사신탕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이 처방 역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억제하는 효과와 지질 강화 작용으로 메스틱과 비슷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이 처방도 제가 아까 언급한 저산 상태, 위에 운동성이 떨어진 소화불량 환자에 있어서는 오히려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연구를 보면 한약도 이 헬리코박터균의 제균 치료에 있어서 항생제 치료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비스무트 대신에 한약 처방을 했을 때 효과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처음 소개시켜드린 논문에서도 인삼처럼 천연물이 5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이들을 체질적으로 다르게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상체질과 한번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볼게요. 소음인의 위 기어에 산사신곡 메가처럼 오히려 소화 효소를 넣어주거나 대사 기능을 개선하는 인삼, 백출, 황기 같은 한약재를 넣어주는데요. 혈당이 이미 낮고 지질 수치도 낮고 기운도 없고 잘 체하는 소화불량 환자라면 메스틱보다는 이러한 방향의 천연물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소양인의 위혈과 같이 염증성 위염, 속쓰림, 고지혈, 고혈당, 가슴이 답답한 경우에는 황금, 황련이라는 약재를 쓰기 때문에 메스틱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스틱검 효능 중에는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실험실에서 머물러 있는 연구긴 하지만 한약재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메스틱이 메스틱 나무의 수지라면 건칠은 온나무의 수지입니다. 그리고 메스틱 나무는 온나무과이고요. 건칠은 한약재로 온나무보다는 좀 더 항암 효과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어혈, 부인의 통경, 소장의 회충, 혈훈 이런 거를 치료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건칠은 적치문, 혈문, 충문에서 아주 다빈도로 처방이 내고 있었는데요. 한의학에서 건칠은 부인과 질환의 어혈과 적치를 파워하는 온나무의 효능을 갖습니다. 현재는 실험 연구를 통해서 항암, 항종양, 항산화, 위염 억제, 지혈작용에 사용되고 있고요. 건칠의 강력한 항암 효과는 임상 케이스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건칠, 즉 옷의 효능은 종양에서 선택적 성장 억제, 그리고 세포 자멸사 유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80세 이상의 노인 암 환자에 있어서 위절제 수술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더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82세의 여성은 위선암에서 수술적 제거를 권유받았지만 거절하고 건칠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건칠 추출물을 투여한 뒤 5개월 후에 위 내시경과 복부 CT 상에서 그 용종의 종괴가 현저히 감소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A 그림을 보면 내시경상 소만곡 중간에서 직경이 25mm인 폴립형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B 그림을 보시면요. 유문 전두부에 50mm의 평평한 융기병변이 있고요. C 그림은 폴립 종괴의 크기가 볼록한 정도로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D 그림은 평평 융기병변의 크기가 감소하였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건칠 추출물이 위선암에서 선택적 세포 자멸사를 유도하고 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천연 약물의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위암에서 가장 중요한 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제균 치료입니다. 이때 항생제를 사용하는데요. 한약 치료가 보조가 될 수 있고 또 천연물의 항산화 효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논문에서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헬리코박터균의 제균 효과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야 위암의 진행을 막을 수 있었거든요. 이때 항산화 작용과 관련된 인삼, 메스틱 그리고 다른 한약 처방을 살펴보았는데요. 실험실 상에서는 효과가 비슷하게 작용하더라도 인체에 들어왔을 때는 체질적으로 다르게 작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분들은 내 몸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드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메스틱과 같은 과에 속한 건칠이라는 한약재에 대해서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더 많은 항암 효과를 가진 건칠이 연구가 계속되어져서 위암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무쪼록 위 건강에 관심이 많은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이렇게 헬리코박터